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수환 대표입니다. 오늘 한국경제TV 리뷰 한번 해볼게요. 굿모닝 투자의 아침 리뷰입니다. 자, 참고로 굿모닝 투자의 아침은요, 제가 전화 연결을 하는 프로그램이라 가지고요, 다시 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이 영상을 보시고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종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지난주 미증시 상황, 마감 상황, 그리고 특징 이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증시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중국의 소비 증가, 두 번째로 미국의 추가 부양책 관련 소식인데, 이거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소비 증가에 따른 경기 회복 가능성이 좀 나왔죠.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이 미국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인 그 기간 동안에, 중국도 이제 황금 연휴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중국 내 항공 여행이 17%가 증가가 했다고 해요. 지난 3월 달에 이제 사실 이제 작년 연말부터 그랬죠. 작년 연말 올 초부터 우리나라가 보통 3월 달부터 영향을 받았으니까, 대략적으로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좀 빨랐으니까 올해 초부터 시작됐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국의 여행자 수가 17%나 증가했다는 점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줬는데요. 이 소식이 딱 알려지자마자 여기에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해서 0.74%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제 NDF 달러 원 환율 1개월물 같은 경우도 1143.63원으로, 이거를 반영하면은 원래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환율이 10원 정도 차이가 있게 시작이 되었어야 정상인데, 오늘 생각보다는 환율이 이거를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처럼 중국 경기의 회복 가능성 자체가 결국은 이제 비철금속 쪽의 강세를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포함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대선의 조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지금 언론에서, 미국 언론들에 나오는 내용만 보면은 조 바이든이 거의 됐다, 10몇 % 이상 차이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협상이 트럼프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외교적으로 될 것이다, 감정 싸움이 아닌 외교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무역 협상 관련으로 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도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이 대선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저는 트럼프랑 조 바이든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지지율에서 2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조 바이든이 뭔가 마음에 안심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난번 선례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 힐러리가 트럼프한테 정말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러니까 한 3개월 전쯤까지만 하더라도 지지율로 정말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64대 거의 36 거의 이 정도로 거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힐러리가 앞섰는데, 실제 대선을 까보니까 트럼프가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대 지지율 가지고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최소한 20%대는 벌어져야지 그래도 조 바이든이 그래도 조금 앞서갈 수는 있겠구나, 좀 흐름이 괜찮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지, 사실 제가 봤을 때 지금 조 바이든 캠프도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편안한 마음을 끝까지 가져도 안 되지만 가지지 못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 지금 베이스로 알려져 있는, 저한테 그냥 귀에 들어오는 얘기들로 따르면요, 오히려 트럼프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리뷰를 해드리면서 그때 당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트럼프가 시나리오를 좀 소설같이 좀 만들어 드리면서, 그 15일날 2차 토론회가 있고 22일날 3차 토론회가 있는데, 어차피 15일 토론회는 안 할 거다, 안 하고 22일 토론회에 뭔가 집중해서 할 거다. 3번의 TV 토론회 중에 트럼프가 첫 번째 토론회 전략에 나왔을 때는 MC까지 같이 공격하면서, 사회 보는 사람까지 트럼프가 같이 공격하면서 거의 1대2로 싸웠죠. 트럼프의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 TV 토론은 캔슬시키고, 세 번째 TV 토론에서 정말 득달같이 달려들 겁니다. 정말 뭔가 강하게 달려들 건데, 여러분들 분명히 잘 아셔야겠지만 지금 미국 언론이나 우리나라 언론들에 따르면은 뭔가 굉장히 트럼프가 나쁜 놈, 트럼프가 막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코로나19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 문제만 딱 빼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트럼프를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그 누구보다 아메리칸 퍼스트가 심한 사람이었고, 그죠? 자국민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심한 사람이었고, 멕시코 국경 장벽에다가 자국민 보호하는 정책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19가 좀 확산되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아무래도 지지율이 그전보다는 떨어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팩트가 있어요.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이번에 뭐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미국에서요, 실제로 독감 같은 질병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코로나 전에요. 근데 되게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았던 걸 알고 있어요. 되게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미국이 코로나가 나왔을 때 야씨 설마 이거보다 심한 기존에 있었던 어떤 큰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바람에 초반에 뭐 대응을 좀 잘못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치사율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치권 입장에서는 이번 이슈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대수롭지 않은 질병이란 없어요. 치사율이 아무리 낮더라도 내 가족이 그 병으로 인해서 사망했으면 나한테는 그 병은 최악의 병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트럼프가 좀 뭔가 이제 좀 보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트럼프 스타일이 보듬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더 세게 나간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치사율이 높지 않고 오히려 심각하지 않다,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앞에서 설명드린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에 미국에서 돌았었던 큰 어떤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코로나는 그거에 비해서 치사율이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지 간에 모든 질병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미국이 처음에 코로나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가지고 초반에 방역에 실패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될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너무 낮게 이제 좀 책정하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영향을 주긴 주겠지만 이게 압도적인 어떤 느낌으로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너무 조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으로 점치면서 그쪽 종목으로 너무 몰빵하는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 바이든이 보면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들도 국내에서 그린 뉴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같은 테마로 이제 같이 엮여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인베스코 솔라 에너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게, 대선이 이제 한 달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베스코 솔라 에너지 같은 경우도 대선 전에 한번 수익 실현을 해놓고, 어쨌든 대선이 나오고 나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들어가도 무방하니까, 어쨌든 대선 전에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린 뉴딜,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 바이든 관련주들은 한번 수익 실현을 쫙 하신 다음에 현금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드릴게요. 자,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 부양책 관련 이슈인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트럼프가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민주당이 2조 2천억 달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거에 근접해서 타결 가능성을 좀 기대감을 높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거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전에 3주 내에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문제는 트럼프가 불과 얼마 전에 협상 중단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다시 협상 얘기를 했는데, 뭔가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저도 이 아저씨 왜 이러시나 싶은 생각도 좀 분명히 있는데, 자꾸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트럼프의 어떤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도 사실은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모두의 어떤 반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지금 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런 부정적인 자잘한 이슈보다는 조그마한 어떤 긍정적인 소식에 시장이 좀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추가 부양책 관련 소식이 미국 증시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환율로 따져봤을 때 NDF 여기 환율 봤을 때 1143.63불 그래서 오늘 한 10원 정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1%는 넘게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 못해요. 생각보다 시장이 약하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약한 이유는요, 3월달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하드캐리 했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근데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그 수급 자체가 점점 10월, 11월, 12월 가면서
팍팍팍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에 뭔가 소강 상태에 들어간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해준 주체가 없어요. 외국인들도 지금 공매도가 중지되면서 내년까지 중지되면서 뭐 딱히 지금 이제 전략을 못 쓰니까 매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뭐 맨날 같이 그냥 매도하고 앉아 있고, 유일하게 개인들이 매수했는데 개인들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니까 시장이 좀 잠잠한 느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 들어갔는데 그게 나올 때까지는 조금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상황이 좀 유지될 거라 보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은 10월 달에도 우상향 패턴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인데, 종목 얘기 한번 해볼게요. 미국 증시.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소개한 두 종목은요, 라스베이거스 샌즈와 월마트예요. 잘 아시겠지만 라스베이거스 샌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 화요일날 바로 3.96%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날도 조금 더 올라갔다가 쭉 밀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소개해드렸던 그 자리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갑자기 리조트 사업하고 있는 기업을 소개하냐라고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대만에서 카지노 합법화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 이미 이거를 입법을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카지노를 불법 도박보다는 뭔가 오락용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포인트고요. 그리고 아니, 코로나 관련 문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웬 카지노? 카지노는 들어가서 앉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 코로나 이슈는 너무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진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호텔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리조트, 카지노 이쪽 업체들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지금 열심히 한번 매수를 나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라스베이거스 샌즈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한 종목은요, 월마트예요. 월마트 워낙 유명한 기업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이고요. 시장 점유율은 현재 아마존이 38.7%로 1위, 이에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2위가 이베이였는데 최근에 이베이를 제치고 2위로 이제 처음으로 진입을 했어요. 세계 최대 수의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인의 90%가 본인의 집에서 15분 거리 내에 월마트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월마트가 미국 내에 많습니다. 약 4,700개 정도 되는 매장을 미국 내에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1,50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일단 2019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5,140억 달러 수준이고,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존이랑 홈디포랑 코스트코의 매출을 전부 다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월마트가. 일단 월마트가 매출은 짱이에요.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 자회사인 원래 이제 영국의 대형마트 아스다, 그거를 다시 영국의 억만장자에게 매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조 원이라는 자금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차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로닉과 기가톤 PPA 협업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접근성에 대해서 확대를 계속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주, 조 바이든 관련주로 조금 엮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의 틱톡이죠. 틱톡을 이제 다시 미국 쪽에 이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래 승인을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오케이를 했는데, 여기에 오라클과 월마트가 이제 지분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좀 주가에 기대감을 주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미 소개해드린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되게 많은데 두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인베스코 솔라에너지, 제가 9월 21일 날 소개해드렸어요. 이날이죠? 이날 정말 매수 타이밍이 끝내줬습니다. 그날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대략적으로 53불에 소개해드리고 최고 77불까지 올라갔고요. 현재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얼마 올라갔습니까? 24불이 올라갔으니까 50% 수익률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좀 밀렸다 하더라도 50% 수익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되 대통령 선거, 미국 대선 전에 수익 실현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께 인베스코 솔라에너지는 수익 실현 하십시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본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인베스코 솔라에너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분 계시면은 지금 이 영상 밑에다가 인증으로 글 하나만 올려주십시오. 소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단 한 분이 매수했더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한 분이라도 매수하시는 분 계시면은 이거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제가 리뷰해드릴 종목은 밴쿠버 아메리카입니다. 본 종목 역시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안정적으로 지금 주가가 쭉 올라오고 있고 수익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밴쿠버 아메리카 소개를 해드릴 때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은행들이 불법 자금 관련해서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날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뭐 불법 자금이 날린데 무슨 은행주를 소개하냐라고 했지만 어쨌든 수익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증명을 해드리고 있죠. 자, 이번 주에 3분기 실적이 14일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실적 발표 나면 주가가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송홀딩 하시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될 주간 이벤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3분기 어닝 시즌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고요. 애플의 아이폰 12가 이번 주에 공개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사이에 공개된다고 하는데 언제인지 모르겠고, 참고로 원래 우리나라가 항상 2차 출시국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1차 출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13일 화요일날 IMF 세계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됩니다. 뭐 크게 우리가 우려할 사항이나 뭐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IMF가 현재 지금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멘트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관련 얘기가 나오고 나서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체크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10월 14일 수요일날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통에서 이번에 금리 동결하겠죠?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0월 15일 목요일날 원래는 미국의 대통령 2차 토론회가 있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다음 주 22일 토론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일 목요일날 방탄소년단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신규 상장주들 접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조심조심 접근하시라 그런 말씀드렸죠.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날 미국에서는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주식 투자에 나서시기에 나쁜 시장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인베스코 솔라에너지 등 제가 소개해드린 미국 주식 매수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한번 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바로 위에 구독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LN솔딩스 김성현 대표였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